위원장님 또 앞에 두 분 토론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거 옛날에 많이 듣던 말 또 반복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겪으면서 소위 말 그때는 뭐 그 카테고리를 신자유주의적 개혁 뭐 이런 식의 그 이름을 붙여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우파 개혁, 대처식 레이건식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세 정책이다.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의 복지 정책, 파퓰리즘적인 복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두 우파 정권이 이제 폭삭 망하고 저기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이 결국은 폭삭 망하고 이제 문재인이 들어와서 뭐 생난리를 쳤죠.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이 저질러놓은 잘못을 바로잡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를 이름을 붙여서 엄청나게 많이 했던 얘기들이 다시 반복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개혁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 조세 정책을 바꾸는데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징벌적 과세라는 그 개념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징벌적 과세가 부작용이 엄청나서 뭐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는 온갖 적폐 중에 가장 부작용이 컸던 게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값을 뭐 2배, 3배로 올려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또 많이 내게 하고 그 와중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정치적 저항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됐는데 그동안 지방세, 국세가 다 분리돼서 각자 세금을 내던 시스템에서 이것을 한 가지 시스템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고 나니까 그냥 맞으면 평범한 이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정년을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금으로 폭탄이 떨어지는데 정말 쌍욕이 나오더라고요. 다행히 정권이 바뀌고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의 피해가 뭐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겪었겠죠. 크고 작은 방법으로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고쳐야 되고 고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, 세금을 적게 거두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 하는 것을 오늘 뭐 현진경 원장님 또 앞에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이 있는 부분을 근데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언론에다 얘기를 하고 왜 이게 국민들 사이에 받아들여져서 감세해서 부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. 부자를 감세해서 잘 사는 놈만 잘 살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라는 생각이 왜 퍼지지 않느냐. 결국은 언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어떤 그 논리와 실증을 국민들 사이에 공감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언론하고 싸워서 언론이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언론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우파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결국 그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, 노영방송인 뭐 KBS나 MBC를 비롯해서 YTN이니 뭐 SBS니 온갖 이 방송을 상대로 지금 방송과 신문을 상대로 싸우고 또 이 유튜브 뭐 온갖 매체를 통해서 싸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언론 매체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방송이면 방송, 신문이면 신문, 뭐 인터넷이면 인터넷 공간에서 유튜브만 우파와 좌파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나머지는 다 기울어져 있어요. 기울어져도 뭐 45도, 60도를 기울어진 게 아니라 7대3, 8대1을 기울어져 있거든요. 이것을 그리고 정면으로 싸워서 부딪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문제의 어떤 그 전투력이라고 할까 싸워서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이고 이걸 해내지 못하면은 부자 감세를 아무리 설명하고 현진건 원장이 아무리 설명하고 앞에 두 분 토론자가 아무리 설명해도 전달 안 됩니다. 전달 안 되고 결국은 또 투표할 때 문재인 지지가 아직도 40%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퇴임한 대통령 지지가 아직도 40%인 이 현실을 그러면
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싸워서 나가려면은 아주 오늘 현진군 원장님이나 두 분 토론자들이 제시해준 이 논리적인 배경, 실증적인 팩트 이것을 설득하는데 언론 환경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이 시민사회면 시민사회, 권력이면 권력의 그 전투력과 그 어떤 그 진영의 정비 이런 게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잘 할지 매우 걱정됩니다. 전투력이 안 보여요. 아니 뭐 MB도 사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. 김경수와 균형을 맞추느라고.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. 박원순이 사고 쳐서 물난리가 났는데 오세훈이 시장일 때 이 하수도 서울시 하수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계획을 세우는 걸 박원순이 들어오더니 이렇게까지 돈 쓸 필요 없다. 일부 부분적으로만 고치자라고 해서 뭐냐면 땜질식 처방만 해놓은 것 때문에 결국은 강남에 물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또 뭐 문재인 윤석열 잘못이라고 아니 해상교통사고는 대통령 책임, 광우병도 대통령 책임, 물난리도 대통령 책임, 이면은 코로나도 대통령 책임이지. 코로나는 방역 책임이고 코로나면 싹 돼요. 문재인만.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 퍼지고 있는 이유는 언론 환경이에요. 이 언론 환경 바꿔야 됩니다. 이 문제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, 뭐 정치적인 문제, 기술적인 문제, 온갖 과학적인 문제들의 배경에서 언론이 망가져 있어서 대책이 안 나오죠.